네. 자, 지금 첫 번째 이제 종목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제 종목 아까 전에 SKC 해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익절 가능하다. 닉네임이. 닉네임이 이제 요즘은 뭔가 이게 하나의 그 글처럼 문장으로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이제 각오를 항상 닉네임으로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딱 익절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 근데 안타깝게 손실이에요. 거의 8만 원대 사셨네요. 79,800원에 비중은 10%. 오늘 8% 올라가서 낙폭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어제 최악이었는데요. 6만 8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네. 그래도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13%인데 이거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 반등인 건지 추세는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장님, SKC 어떻게 보십니까?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 매도고요. 김민주 전문가는요? 보유 의견 들었습니다.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SKC가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전지박 동박이지 않습니까? SK 오늘 관련해가지고 소재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현재 매출 단위로 보게 되게 되면 상반기 때 봤더니 동박 관련된 그 매출액이 약 27%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이 회사가 주력 제품 자체가 이제 그 동박사업 진출하기 전에 화학 제품 쪽에 PO 제품이라고 자동차 내장재 성격으로 좀 많이 들어간 쪽입니다. 자동차다. 그다음 기타 뭐 윤활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화성 쪽과 관련된 비중이 있는데 여기인데 이쪽은 지금 상대로 뭐 좋지가 않죠. 화학업종이 안 좋아서 안 좋은데 결국은 예산 이제 주가의 상승 모드 자체가 동박과 관련된 전지박과 관련된 실적 성장인데 근데 왜 이 종목을 제가 매도 사인을 냈냐면요. 본래 회사가 전지박 시장 전치하기 전에 그 순수하게 화학회사, 이 회사 비싼 구조 회사가 딱 세 개 회사가 이 회사 포함해 세 개 회사가 있었어요. 효성이 분할되기 전에 효성이 있고 그다음에 코롱인더, 코롱인더는 그대로 있죠. 효성은 지금 각 사업 분별로 분할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이 회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코롱인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자, 코롱인더 아마 이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이 회사 실적 전망치를 보세요. 코롱인더가 올해 코롱인더가 먼저 시가총액을 좀 봐야 되니까 코롱인더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이고 현재 지금 SKC의 시가총액은 얼마냐면 2조 8천억입니다. 이게 거의 2배가 넘습니다. 네, 그렇죠. 넘는데 문제는 코롱인더가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올해도 영업이익 2천억이고 그다음에 그 전지박 회사 같은 뭐 SKC 2025년도 실적을 보고 갈 건데 2025년도에 코롱인더의 매출액이 6조 원에다가 영업이익 3,700원, 단기수익 2,600억입니다. 올해 코롱인더는 2천억 나고요. SKC 적자 날 때. 네. 그다음 내년도도 코롱인더가 3천억이에요. 2025년도에 코롱인더가 단기수익이 2,600원에다 주당 EPS가 8,600원에 PER 단위로 지금 4.9배입니다. 근데 SKC가 전지박 사업 쪽에 이익을 내서 2025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현재 코롱인더의 단기수익이 못 미칩니다. 못 미쳐요. 네. 그렇게 본다 한다면 SK 주가가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주가는 실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코롱인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롱인더가 지나치게 저평가죠. 저평가인데 이제 그런 같은 사업을 하고 했다 회사는 이런데 회사가 전지박 시장에 진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익도 못 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주가가 상승 여력 자체는 제한적이다. 오늘 주가 자체는 낙폭과의 반등입니다. 이게 억석이 좀 가려질 것 같아요. 이제 2차전 종목들 이제 빠졌다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갈 거고 실적이 아예 부풀려진 종목들은 반등 이후에 다시 좀 내려올 가능성이 큰 거고 네. 이 종목 오늘 수급에 누가 샀느냐? 보시면 개인 투자가들만 엄청 샀어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도 13만 7천 주 받았고 기관 투자가도 11만 8천 주 받았는데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25만 주 샀거든요. 그래서 전지박 시장에 대한 지나친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사가 앞서 이제 부채 비율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2025년도 250%입니다. 250%인데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00%거든요. 이제 그렇다 재무 내용 차이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본다 한다면 그러면 코롱인더 주가는 엄청 싸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한다면 SKC 주가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런 관점에서 반등 목표는 8만 6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 자체가 워낙 비싸고 왜냐하면 회사가 전지박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알아요. 이 주가가 2만 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2만 7천 원짜리 주식이었잖아요. 이게 코롱인더가 비교해 본다 한다면 전지박 성적 뚜렷하게 이익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오버시팅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안 나온다는 거죠. 투자에 비해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도 고려해 본다면 낙폭과 반등이다. 86,000원.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인 68,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KC 운용료께서는 단기 반등의 성격으로 보셨습니다. 매도 의견이셨고요. 전문가님은 반대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 근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그 동박 부분이 내려간 부분, 동박 이제 기업들도 뭐 유럽에 이제 헝가리 쪽 진출을 하고 캐나다나 북미 지역에 이제 공장 설립이 들어간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분명한데 가장 주가 하락 요인이 있었던 부분은 중국산 저가 공세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부분이 좀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작년부터 좀 안 좋아졌거든요. 적자 찍었으니까 네. 뭐 실적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2천억씩 찍던 회사가 지금 올해 672억.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네요. 실적으로 화답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정상화가 된다는 쪽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도 이제 프리미엄이나 밸류 부분은 어느 정도 줄 것이냐. 그다음에 결국 이제 EV 쪽에 에비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모 증권사에서 이게 18배에서 16배까지 좀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간 부분인데 저는 그 조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과대 낙폭에서 반등이라는 것도 좀 인정을 하고요. 예. 그런데 실적의 최저치는 올해가 가장 바닥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 가게 되면 중국산 저가 공세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이런 타격을 입는 것은 수요와 공급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없고 공급만 많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은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보다는 실적 개선폭이 좀 좋아진다. 주가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을 할 거거든요. 네. 단지 실적에 따른 송장 모멘텀의 밸류를 어디까지 줄 건지 이런 것에 관해서 본다면 주가가 우호적이지는 못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네. 시장은 지금 13%에 79,800원이에요. 이 가격까지는 옵니다. 지금 다행이네요. 코스피 지수가 2,400선 회복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비중을 많이 늘려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것은 반대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으로 좀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반등 목표가는 85,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안 재셔도 돼요. 네, 손절가는 68,000원. 저점갱신 시에는 68,000원. 한 발짝 나오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2부의 첫 종목입니다. SKC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의견 엇갈렸는데, 가격 때는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정리해드릴게요. 자, 우선 운용료께서는 매도 의견입니다. 비싸다라는 의견이시고, 좀 아쉬운 수급이 얘기가 있고, 단기 반등을 좀 노리자는 관점이신데, 목표가 86,000원, 그리고 손절가 68,000원, 이렇게 제시하셨고요.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실적의 바닥은 올해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년부터는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요. 매매의 관점입니다. 뭐 길게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68,000원 동일합니다. 네. 자,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세요. 2부에도 저희가 새롭게 종목 신청 받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바로 남겨주셔야 지금 바로 저희 상담 가능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한지도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해요.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요. 네. 김소영 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아이고. 오늘 그래도 반등이 네. 좀 나와줬어요. 근데 부족하시죠? 예, 485,000원에 5%입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근데 이제 5%밖에 안 되니까 뭔가 전략을 좀 더 펼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같아요. 맞아요. 종목만 나왔다면 다 추가 매수인데. 또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자, 단기, 장기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기는 저희 한 1년 정도 설정하고 봐드릴게요. 그쵸. 예, 운영위원님, 이 포스코 홀딩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철강주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럼요. 2차 전지로 보고 사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철강주로 볼 때 가치가 얼마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결국 예산은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와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필바라 강산인가요? 관련 리튬에 대한 지분 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언제를 근데 땡겨올 수 있다. 일단 이제 철강주로 본다 한다면 포스코 주가는 28만 원 정도가 적정합니다.
많이 비싸군요. 왜냐하면 PR 단위로 현재 지금 현대제철이 4배, 5배고 미국에 있는 UST라든가 뉴코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지금 5배, 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의 내년도 주당 EPS가 약 4천 원도 좀 4만 원 정도 좀 되니까 7428하면 28만 원 정도. 네, 그 정도가 적정 가격. 그러면 현재 주가 47만 원은 20만 원 정도가 2차 전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결국은 2차 전지 쪽의 부분 자체는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 가치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도에 CEO가 8월 중순인가요? 그 포스코 퓨처엠 미래 비전을 얘기를 하면서 2030년도에 매출액이 34조 원의 영업이익 자기들은 43조 원의 영업이익 3조 4천억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포스코 퓨처엠도 목표 주가가 별로 안 나온다고 제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비전을 그러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 약 59%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계 기준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030년도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영업이익 4조 3천억 정도 감안하면 현재 포스코가 영업이익이 대충 4조 5조 원 나니까 아마 8조 원 정도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 결국은 중요한 것 자체가 그 리튬과 관련된 가격이 어떻게 잡게 되느냐. 근데 그렇죠. 리튬 가격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신 분들 그 8월 달에 76만 원까지 가서 뭐 100만 원, 150만 원, 일부 유튜브에 200만 원 얘기가 나왔던 때는 맞아요. 리튬 가격이 급등 계속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이 지금 톤당 대체적으로 지금 28만 원 정도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높을 때가 작년 11월 달에 1억 1천 정도까지 갔거든요. 이게 거의 4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결국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아르헨티나 염호라든가 필바르 광산의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튬 가격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지나치게 지금 양극재 같은 종목들을 낙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리튬 가격이 다시 급등할 거다. 그런 전망에서 지금 낙관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대체적인 그 리튬 가격 전망 자체는 SNE 연구소 쪽에 에너지 연구소 쪽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다.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광산 개발에 확실하게 활발하게 전개가 좀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포스코도 적극적으로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소 얘기에 따르면 잠깐 반짝한 거네요. 네,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다.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현재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도 결국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지 수익성이 개선이 좀 될 건데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과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야지 시적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그래서 기대치 자체가 많이 낮춰야 된다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되니까 여기까지 좀 떨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히 저 우상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그동안 이제 가치 성격에서 이제 그래도 좀 2차 전지와 관련된 포스코 그룹의 수직 계열의 핵심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목표 수익 자체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아라.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추가 매수 하셔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이제 배당 수익률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가 많이 떠버렸기 때문에. 원래 포스코가 분기 배당까지 포함하게 되면 주당 아마 12,000원 정도 할 거예요, 1년에. 근데 지금 뭐 50만 원대니까 배당 수익률 따지 2% 많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그래서 배당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포스코 퓨처엠 오늘 어닝 쇼크 나왔거든요. 350억 영업이 나와서 시장 예상치 750억인데 반토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그룹 주적 2차전을 산다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훨씬 유리하다. 근데 그런 관점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 좀 매수 전략이고요. 그냥 매매 전략은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단기적으로 올해 연말 목표는 한다면 56만 원대 정도 적정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매물층이 지금 56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여기를 돌파하기는 조금 현재 여건상 어려울 것 같고 내연도 정도 본다 한다는 종목은 충분히 뭐 75, 6만 원 정도까지는 상반기 정도에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 56만 원 염두에 두시고 비중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신 목표 수익률을 조금은 낮추자라는 관점이십니다. 56만 원 단기 그리고 중장기 75에서 76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부자 만들기 님의 종목입니다. 현대차 가지고 계시는데요. 19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거의 다 빨간불을 보여줬는데 오늘 자동차 종목들은 조금 약했거든요. 그쵸. 현대차도 오늘 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동차는 왜 오늘 올라가지 못했는지 또 이 손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손실은 극복될 것 같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너무 세게 하면 또 전화 올 것 같은데. 그건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하다가 상황에 맞춰서. 오늘 주가 빠진 이유는 예. 노조 문제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노조와 같이 기업이 상생하는 거 환영입니다. 근데 반성도 좀 현대차 그룹 임직원들 필두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현대차를 보게 되면 우호적인 환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삼성 SDI 최근에 배터리 동맹 맺겠다. 네. 결국은 이제 유통 마진 구조를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헝가리 쪽에 공장이 있으니까 2026년 정도에 공장이 완공되면 여기서 조달 받아가지고 유럽 지역에 이제 자동차 팔겠다 이 모양새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사우디의 뭐 국부 펀드랑 지금 조립 자동차 부품 쪽 이것도 좀 뉴스가 나왔고 네. 우호적인 뉴스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밸류 4배밖에 안 됩니다. PR 기준. 네. 실적 뭐 3분기 때 떨어진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오늘 다 반등이 나왔는데 현대차 못 갔다. 그러면 그 현대차 자체 종목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지역적인 문제, 계열사 현대 트랜시스, 뭐 현대로통 네 군데에서 공동 파업하겠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네. 이런 지금 굉장히 경기 침체 국면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의 요즘에 신뢰를 잃으면 기업도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반성하셔야 되고요. 항상 그 주가에 대한 발목을 좀 이런 부분이 잡는데 저는 좀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나온 거니까 현대차하고 똑같이 성과급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대차를 들어가셨어야죠. 그렇죠.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열사 직원이지. 공은 공고, 공이고 사는 사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임직원께 드리는 거라면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노조를 만들어서 이야기조차 대화조차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되죠. 그건 싸우자는 거지 않습니까? 평행선이죠. 그럼요. 상대를 존중해가면서 이런 것도 좀 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지역적인 뉴스는 저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단지 이제 이런 지역적인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오늘같이 이렇게 주도주들 단기 반등이 올라갈 때 더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 19만 원에 30%신데 높은 가격 아니시고요. 충분히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국인들의 행태 좀 볼게요. 딱 보십시오. 그, 최근에 이제 그 2400선 깨지면서 이제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였거든요. 반대 매매하면서 외국인들 좀 팔았고, 오늘 개인들 수급 샀어요. 이평선 기준에 좀 걸려 있었으니까. 근데 외국인들 오늘 안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연기금도 안 사주잖아요. 그럼 현대차가 매력이 없어서 안 샀겠네요. FM 가이드의 평균 목표가 추정치를 보게 되면 현대차는 28만 원입니다. 저는 이 가격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적 받침되고 밸류 안 비싸고 달라진 위상이 있고, 그죠?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시청자님 에너지 쏟는다고 해서 노조 문제가 해결될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장기 보유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장기 반등 목표가 2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기술력 믿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24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문텐로드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또 이 종목이 강했습니다. 맞아요. 예, 원준입니다. 네. 16,930원에 비중은 10%인데 오늘 들어가셨대요. 그냥 오늘 들어가자마자 물어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확신이 있어 들어가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데. 확인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16,900원에 오늘 9.7% 올랐습니다. 계속 흐르다가 오늘 한번 올라가 주는데 이게 또 윗꼬리를 또 달고 단 부분도 좀 있단 말이죠, 살짝. 후반에 가면 갈수록 오르긴 했는데 이거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 원준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2차전지 장비회사 중에서 예산은 열처리와 관련된 쪽에 예. 뭐 2차전지 장비회사들이 대충 초기 단계에 또 공정 자동화라든가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예산은 뭐 양극재단이라든가 쪽에도 좀 투자를 설비를 공급한 회사로 좀 알려져 있어요. 알려진 회사인데. 근데 이제 장비회사니까, 이렇게 수주를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2차전지 장비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올해 수주가 제가 급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예사가 잠깐 그 수주장고 들어가 봤더니, 예산만 오히려 감소했더라고요. 작년 이제 반기 때 수주장고가 1,548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반기 보고서를 봤더니
1248억입니다. 300억 줄었어요. 네, 좀 줄었네요. 다른 회사들은 다 제가 알기로는 100%, 200%다 증가했거든요. 그건 못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 향후의 수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회사가 2분기 때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매출액도 급감을 하면서. 근데 3분기 때는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73억 2분기 적자가 났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은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33,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1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물론 네. 최근에 장비 종목들 대체적으로 PNT 같은 경우는 30% 정도, 언저리 정도 좀 떨어졌고요. 최근에 하나기술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 종목은 그렇게 올리지도 않았어요. 예산은 이미 4월 달에 주가가 좀 떼고 대부분 장비 회사들이 하나기술이라는 종목들은 7월 달, 8월 달에 올랐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4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다른 여타 장비 종목들 중에서 많이 떨어졌던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수주에 다른 것들에, 다른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 부진한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이 종목은 낙폭과 대 반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뭐 수급은 약간 예금 투자가 34,000주 정도 매수가 유입됐지만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반등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낙폭과 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 2,580억이거든요. 올해 영업이익 126억을 예측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분기 때, 2분기 때 지금 73억 정도 대규모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거 달성 자체가 조금 불투명해 보여요.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워낙 많이 빼겠다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낙폭의 반등 목표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가 29,900원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려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네. 이 종목은 단기 실적 반등 목표 자체는 2만 원대 정도 언저리 61봉성이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선을 딱 마주칠 겁니다. 이 정도 가격이 현재 기술적인 반등 목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주. 이게 약점입니다.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보자는 관점이시고 2만 원대 초반에 좀 목표가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가 네. 많으십니다. 아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요. 어떤 감사합니다. 종목 궁금하신가요? 경동 나비엔. 경동 나비엔의 계절이죠. 점점 날씨가 그래서 추워지는데. 오일러. 계속 네. 빠져서 빠지셨어요. 매수가가 50%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저기 경동 나비엔 네. 매수가는요? 5만 원에 5만 원에 30%요. 30% 가지고 꽤 계시고. 되시네요.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지금 손실은 쉽게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오늘은 맞습니다. 빨간불이 나왔는데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실적이 어떻고 5만 원까지 갈 수 있나? 경동나비에는 실적이 또 궁금하시고 또 실적 시즌인 만큼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응 전략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세요. 네. 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밤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네, 우리 시장님 또 찾아주셨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경동 나비원을 들어갔는데 네. 그 올라가질 않고 계절하고 상관없이 빠지네요. 계절적 요인을 좀 많이 이제 가미시켜서 사셨네요. 네. 경동나비에는 회사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트렌드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데 겨울로 가는 계절적 요인을 좀 반영해서 주가가 예, 좀 그래서 조정을 샀는데 받았기 때문에 빠지네. 샀다. 이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실적은 경동나비에는 탄탄합니다. 나쁘지 않은 쪽이고요. 경기 침체 국면인데 뭐 우리 이제 광고에도 문구 나오면 아버님 집에 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문구도 있는데 실적 괜찮고 1, 2분기 때도 우리 시청자님 아시겠지만 가이던스 잘 썼습니다. 가이던스대로 벌써 490억 정도 찍었거든요. 올해 가이던스가 한 600억 정도 지금 작년에 600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올해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우호적인 환경이 뭐냐면 그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가 저희는 보통 아파트에 사니까 이 경동나비엔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일러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보일러실에 따로 있잖아요. 네, 좀 따로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오는데 우리가 중앙아시아 쪽에 가게 되면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 가게 되면 굉장히 대지도 넓고 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캐스케이트라는 약간 호텔 이런 데 갔을 때 병렬식으로 난방 구조를 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경동나비엔이 거기서 굉장히 선택을 받는 구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법인도 지금 작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시장은 저변을 좀 넓혀가고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보려면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단지 우리 시청자님 이제 주도 주격은 안 사셨는데 지금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 가격까지는 반등 가능하고요. 우리 시청자님 길게 보유하실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차트를 좀 보시면서 월봉이나 주봉 이런 이평선들은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경동나비엔이 그 연말로 갔을 때 배당이 우호적인 쪽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이제 배당을 얼마 할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투자 지표로 제가 좀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DPS를 보니까 500원 배당했거든요. 비슷한 수준 하지 않을까 올해도. 그러면 연말 배당도 조금 주고 수급도 조금 개선이 된다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수급도 지금 수급표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구두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이나 그 외국인 수급은 없는 상태고요. 예. 기관 수급만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지 않는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2차 전지 몇몇 종목들, 숏스퀴즈 상황이 발생됐던 모습들이 전체적인 종목에서 발생되진 않는다. 오히려 주가 방해 요소가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반등 목표가를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중을 좀 축소하는 구간은 41,000원 이탈 시에는 좀 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굳이 이 종목은 비중 축소를 안 해도 좀 길게 시간 투자만 하면 수익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연말까지는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구간으로 반등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 기준으로 6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 목표가 1차 55,000원, 2차 6만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경동 나비엔 계속해서 수익 볼 수 있다고 네, 하니까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겨울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동 나비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진숙님께서 LS 네트워크스를 올려주셨는데 5,200원에 비중은 10%를 담고 계십니다. 네. LS 네트워크스가 일주일 전에 무슨 해저 이쪽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었었어요. 갑자기 뛰어 올랐네요. 근데 이제 뛰어 오르고 나서 이제 약간은 하락을 좀 해놓은 상태가 되겠는데 이후에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내려가 버리는 건지. 운영님, 이 LS 네트워크스는 어쨌든 모멘텀 때문에 잠깐 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두 번의 이제 그 급등이 있었었어요. 그 8월 달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로 부각해서 아마 띄운 걸로 알고 있고요. 초전도체.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베트남 쪽에 해저 터널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관련 쪽에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LS 전선 아시아라든가 전선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예사도 움직였던 이유 자체가 시간 거군요. LS 네트워크스라는 자체는 본업 자체는 신발류 회사입니다. 프로스펙스라고 아시죠? 네. 요즘은 제가 그 브랜드 못 본 것 같은데. 아직도 팔긴 팔아요. 예, 그런가요? 한때 잠깐 좀 살아났었어요. 예, 그렇죠. 옛날에 잘 나갔죠. 그리고 맞아요. 그 LS의 본사가 용산역 앞에 맞아요, 그 있어요. 빌딩이 좀 약간 특이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깎아놨죠, 이렇게. 예. 네. 당시에는 그 당시에 상당히 좀 거기에서 좀 꽤 그 빌딩 축으로는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네. 빌딩이 많이 들어서 많이 주변이 죽었을 다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제 네. 그쪽에 빌딩 사업의 이제 관리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본업 자체는 신발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계열사 어떤 유통 쪽과 관련된 부분이 매출이 차지해요. 즉 돈은 안 됩니다. 관련성이 좀 떨어져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게 종목이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뭘 때문에 초전도체를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전혀 관련 없고요. 그 다음에 해저, 베트남 쪽에 해저 터널과 관련해가지고 관련해서 뭐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LS 전선 아시아는 베트남에 법인이 있으니까 뭐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설명은 예, 되죠. 설명이 좀 되는데 이 사는 네. 설명이 안 돼요. 전선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개인적인 그 어떤 쪽을 본다 하더라면 이때 이제 세력들이 많이 물렸을 거고 이번에 다시 그런 베트남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뛰어가지고 팔아먹고 나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주가 자체는 전혀 펀드멘탈 상으로 시가총액 4천억짜리거든요. 4천억짜리 이익이 안 나는 회사니까 보시다시피 뭐 이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뭐 2019년도에서 200억 적자, 2022년도에 300억 적자, 그 다음에 2022년 43억, 작년도 80억인데 단기 순손실에다가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상으로 그래도 실적은 괜찮아요. 76억 원에다가 현재까지 단기 수익이 190억이니까 그렇지만 시가총액 4천억은 전혀 설명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 시장 자체가 이런 주식들이 어떤 그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한 주식들이 많아요. 결국은 주가는 저는 결론적으로 주가는 길게 보게 되면 제자리 걸음 찾으러 온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우리 청장님 이제 주가 떨어져서 약간 이제 양봉이 나오니까 균적 반등을 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매도하셔야 돼요. 일단은 손절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5,000원 이탈하면 짧게 파시고요. 오늘 사실 것 같은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6,000원대 돌파 못합니다. 6,000원대 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에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5,800원도까지는 약간 반등 여력이 있겠지만 오히려 손절할 기회가 5,000원 이탈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올라가기보다는. 그래서 5,000원 이탈 손절하시고 5,800원도 올라간다면 고맙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프로스펙스가 여기 거였군요. 자, LS 네트워크입니다. 초전도체든 수주든 어쨌든 관련성이 떨어진다라고 좀 네. 순화해서 말씀드리고요.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가 5,800원, 손절가 5,000원입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M게임 살펴보겠습니다. 김창현님께서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열혈광고요. 네. M게임 과연 희망이 있을지 저희 찾아봐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8,480원입니다. 조금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 고점이 9,7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매수가가 높은 감이 없지 않아요. 그쵸. 그 이후에 M게임 주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비중 7% 담으셨습니다. 기다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M게임의 열혈 강호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이 만약에 이거를 사셨다면 본인이 선택해서 좀 사셨다면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연마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디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샀다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냉혹하게 말씀드렸을 때 전반기에 게임주들이 좋았나요? 전혀 좋지 않았죠. 맞아요. 요즘 뭐 게임주 지금 NC 소프트를 필두로 크래프톤 주가 다 좋지 않죠. 그렇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려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플레이트도 원으로 간 것은 부된 요소다. 그렇죠. 게임은 신작으로 승부를 지어야 되는데 네. 신작이 신박하지 않다. 그냥 내용이 다 없습니다. 외국에서 재미없다. 너무 재미없다. 솔직한 말이네요. 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확률형 아이템 프로테이저가 공개되면서 네. 게임을 제가 다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봤던 쪽에서는 가장 멀미가 심했던 이제 배틀그라운드였었고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무료가 됐지만 그때는 부분 유료예요. 3만 원씩 돈 내고 가입해서 맞아요. 했어야 그때는 됩니다. 유료였어요. 그런데 이런 엔게임 같은데 수익 구조를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나중에 이제 전자공시지 들어가 보시면 보통 결제입니다. 결제 아이템이 20-30%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확률형 아이템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 이 결제되는 내역들이 반토막 나기 시작했어요. M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M게임도 이 전자공시를 들어가 보면 전년도에 반기 기준으로 560원인데 올해 280억. 예. 줄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PC방, 광고 배너 수익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뭐냐? 전부 다 로열티 부분입니다. MMORPG 게임이다 보니까 해외 수출을 해서 지금 태국이나 베트남 쪽에 N게임은 잘 나가고 있는데 열렬 강호 이 부분인데 진 열렬 강호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런칭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부분이 70%예요. 그래서 실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작년에도 뭐 700억 매출액 정도를 찍고 300억 영업이익을 찍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지금 40%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매출 비중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로열티 부분인데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들이 게임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면서 로열티 부분 받고 있다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러면 차기 신작이 뭐가 있느냐? 시황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신박한. 여러 갖고 울리고 있다. 그렇죠. 예, 그게 울리고 정확한 있다. 우리 이건 앵커님의 좀 격하지만 정말로 직격적인 표현인 것 예, 같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고리가 있느냐 가능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가능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주도 섹터가 아닌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 종목과 섹터에 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매나 기법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손실을 줄이는 전략적으로 포커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은 신작이 나왔을 때 정말 재밌다든지, 그죠? 아니면 다시 뭐 플레이 투 더 원 같은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 가기 좀 힘들어요. 그때 플레이 투 더 원 나왔을 때도 제가 경고 시그널 몇 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가상화폐라는 부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통화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가라는 그걸 생각해 보면 반등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반등 목표가 최대치로 7,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뭐 손절을 굳이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더 나오더라도 기간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가는 분명히 시간 투자 더 하면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반등 목표가 7,200원 포트게 지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M게임뿐만 아니라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힘든 어렵죠. 시간들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M게임도 그런 측면에서 수익을 나타내기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고요. 7,200원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열혈강호 그게 언제입니까? 되게 오래된 게임이에요. 해본 적 있으세요? 저거 나오자마자 했을 때가 그게 저는 제 기억으로 7, 8년 7, 8년 네, 전? 거의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나 친작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재밌어서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네. IP로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SPG요. SPG. 예, 오늘 흐름이 꽤 좋았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랑 그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000원에 네네. 5%예요. 아,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추매를 한 30%까지 늘릴 생각인데 네. 언제쯤 추매를 했으면 괜찮을까 싶어서요. 지금 매수하신 지도 꽤 오래 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비중을 늘려서 다시 한번 수익을 좀 키워보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SPG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바닥 내려오고 올라가려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는 우선 맞는 건지 그리고 타이밍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5,000원대 사셨으면 올해 거의 뭐 3월달 이전에 사셨을 것 같은데? 예, 16,000원대부터 사서 조금씩 모았어요. 그리고 일부 팔고 그러면 5%만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조금씩 그냥 사가지고 한 5% 만든 거예요. 근데 최근에 44,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 갔다 왔어요. 파셨어요? 예. 그럼 얼마까지 보시고 사신 거예요? 저는 한 3년, 4년 장기로 보고 있어가지고 예. 한 20만 원 이상 보고 있어요. 아, 20만 원이요? 예. 10배 가야 되네.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뭐 저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나름의 회사가 모터 쪽이고 최근 이제 감속기 관련 로봇 관련 종목으로 움직인 주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뭐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따라주는 주식은 SPG다 감속기 관련해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도 저는 지금 매매 안 합니다. 현재 가격 되면. 비싸세요? 비싼 주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 중에 그래서 저는 실적이 따라주는 주식은 SPG다. 이 종목도 결국 이제 4만 원까지 올라갔다 밀렸는데 예사가 이제 거의 뭐 소형 모터 쪽 관련 비중이 이제 90%까지 좀 되는 거니까 이 모터 부분 자체가 이제 산업용 공장 자동화 쪽에 많이 관련이 좀 돼 있고요. 관련이 돼 있고요. 향후에 저도 모르겠어요. 이 모터 로봇 산업이 성장할 때 예사가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지.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자체가 이 회사의 어떤 매출액 단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매출액은 4천억이 넘습니다. 연간 단위. 네. 근데 이익은 나는데 연간 단위 이익은 200억대예요. 매출액 단위 이익이 5%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5%면 극히 제조사 치고는 마진이 약합니다. 정말 로봇 관련 종목은 고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회사가 제품에 경쟁력이 있으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야죠. 그렇죠. 15% 20% 정도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5%예요. 그럼 매출액 단위가 예컨대 지금 4천억인데 1조 원 가까이 늘은다 한다 하더라도 5% 거기에서 500억입니다. 네. 현재에서 이 회사가 4천억짜리가 1조 원 가까이 매출액 늘어나기가 거긴 정말 조금 쉽지가 아쉬운 않고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펀드멘탈 자체는 갖춰진 회사지만은 이 회사 제품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성장할 때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시장에서 전망치도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4,400억 매출액인데 올해 4,200억. 올해는 영업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보다 줄어든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260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320억이거든요. 그러면 PR 단위로 20배짜리 2025년도 20배짜리 주식이거든요. 저는 뭐 최근에 고점 돌파는 다른 로봇주도 또 마찬가지고 로봇주도 이미 두산 로보틱스 상장된 시점 자체에서 고점 찍었다 보고 있는 쪽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고까지 반토막 났거든요. 네. 반토막 나 있는데 그나마 레인 로보틱스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레인 로보틱스는 뭐 삼성이 참여하는 게 따라서 얼마만큼 이익이 증가될지 모르는 쪽이니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은 저는 실적 증가가 당장 2, 3년 내에 개선되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장님 20만 원대 정도는 너무 높으신 게 아닌가. 너무 열심히 가신 게 20만 원이면 지금 5배, 6배
7배 올라가야 되네요. 7배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4조 원이거든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 우리 시청자님이 시가총액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도 6천억이거든요. 4조 원짜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레인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아마 3조 원대 정도 되는 걸로, 3조 원도 안 될 겁니다. 레인 로보틱스가 2조 5천억이거든요. 레인 로보틱스를 초월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물론 이제 기간이 뭐 10년이라든가 본다면 몰라도 예. 제가 보기에는 3년 이내에도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쉽지는 않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고점 나왔다. 현재로서 봐서는 우리 시장님 근데 44,000원대까지 가셔도 안 파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도 저는 자제해 주시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투자 상에서 안 되고. 산다 한다면 28,000원 아래때에서 비중이 적으니까 5% 10% 사셔가지고 기술적으로 매매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현재는 여기를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31,500원, 32,000원 정도에서.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로봇주 중에서 그나마 제가 펀드멘탈 다 괜찮게 보는 회사가 SPG라고 그랬으니까 예. 다른 종목들은 더 그렇고요. 저는 이 종목 매매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 기술적으로 딱 지금 간달간달 하거든요. 오늘 주가 떨어졌으면 상당히 이제 어려웠는데 오늘 종가 장중에 저점이 딱 의미 있게 저점이 나왔거든요. 지난 4월 말에 형성됐던 가격들이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26,800원인데 종가선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점은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31,500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또 돌파도 잘하면 33,000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31,5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단기적으로 28,000원과 31,500원 사이 매매 전략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길게 보고 계시니까 목표가 설정을 해놓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제 중간 점검했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기 목표가 31,500원에서 32,000원 드릴 테니까 그 가격대 또 도달했을 때 추가적으로 한번 진단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G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